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죠.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을 살펴보면 434.4GWh를 사용해서 전년 동기 대비 22.4%의 성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최근에 캐즈민이 뭐냐 하면서 이 전기차가 안 팔린다 그래서 2차 전지 수요도 줄어들었고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까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전년 동기 대비 22.4%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 판매와 2차전지 수요 등 관련 산업이 캐즘이다 뭐다 해서 시끄럽고 주가도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성장은 계속 진행형인 거죠. 단지 그 성장률이 감소했다는 것 뿐이지 이 전기차 판매나 2차전지의 수요량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성장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장률이 다소 감소를 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내연기관차를 줄이고 이 전기차로의 전환이 점점 더 가속화되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잠시 이 성장세가 주춤한 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물론 국내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까지 겹치면서 길어지고 있는데요. 자, 투자자분들은 힘이 드실 텐데 단기 투자가 아닌 이상 오히려 지금 같은 세일 기간에 믿음으로 투자하신 종목들의 수량을 좀 더 늘려가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와 2차전지라는 신성장 산업의 성장 속도가 다소 주춤해진 것 뿐이지 이 사업 자체가 뒤집히거나 버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의 기회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S&E 리서치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분명한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년 동기 대비 5.2% 성장하면서 3위 자리를 지켰고요. SK온은 4.5%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4위, 그리고 삼성 SDI는 3사 중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죠. 13.2%가 오르면서 6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하지만 국내 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3.1% 하락한 21.5%를 차지했는데요. 자, 이 말인즉슨 국내 배터리 3사가 작년보다 성장을 하긴 했지만 다른 경쟁사 대비 성장률이 다소 뒤처진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파이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국내 배터리 3사가 가져오고 있는 파이는 그 비중이 적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중국 시장이 포함되어 있는 조사라서 이 중국의 전기차 시장 성장과 그에 따른 2차전지 기업들의 성장성이 더욱더 가파르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게 되는 내년부터는 이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눈에 띄는 건 7위를 차지한 파나소닉인데요. 탑10 중에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25.4% 역성장을 기록한 건데요. 시장 점유율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현재 파나소닉 같은 경우 미국에서 테슬라 향으로 거의 대부분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판매 부진은 곧 파나소닉 배터리의 판매 부진으로 직결되게 됩니다. 자, 상반기에 테슬라 모델 3의 이 부분 변경으로 인해서 잠시 판매량이 감소를 했었는데 그 여파가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하이랜드로 불리는 이 모델 3 부분 변경 모델의 판매량이 현재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나소닉의 배터리 판매량도 빠르게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도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등 친미국 성향의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이 파나소닉의 원통형 배터리 파일을 조금씩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공격적인 투자도 없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글로벌 배터리 경쟁에서는 한중 양대 축으로 시장이 형성이 될 것 같고, 자, 그에 따른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어 있는 만큼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4년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은 22.4%로 여전히 20%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배터리 점유율 1위 기업이죠. 중국의 CATL이 BYD와 함께 북미를 제외한 유럽, 중국, 신흥국 등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미 시장의 비중이 높은 국내 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은 이 파이가 커졌지만 적게 가져오게 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전기차의 수요까지 줄어들고 이 재고 과잉 등으로 인해서 3사 평균 가동률이 50%대까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리튬, 니켈 등 광물 가격의 안정세와 양극재 수출 증가와 판매량 증가 등을 살펴봤을 때 하반기부터 이 신규 전기차 출시에 따른 전기차 판매량 증가를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점유율 확대에 따른 국내 배터리 3사를 비롯한 2차전지 산업 전반에 다시 한번 훈풍이 불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에코프로는 중국 GM과의 협력을 통해서 현재의 캐즘을 극복하려 한다고 합니다. 자, 이동재 전 회장의 출소 후 첫 번째 복귀 신호탄인 것 같고요. 에코프로 그룹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중국 GM의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지분을 인수해서 전구체 사업에 이은 이 본격적인 재련 사업까지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전 회장은 파괴적 혁신 없이 현재의 캐즘을 돌파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난 10년간 GM과 맺어온 돈독한 신뢰를 기반으로 재련, 전구체, 양극 소재를 아우르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사업을 인도네시아에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로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재련과 전구체 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기업으로 성장을 하면서 경쟁력까지 갖추게 되었고요. 미국의 IRA 규정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힘든 시기에 과감하게 투자를 단행을 하는 거죠.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시기는 곧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때 정말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투자하고 확장하는 기업을 주목해야 하는 건 이 투자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코프로의 선전을 함께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의 투자 소식도 있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탄자니아 마엔겐 광산 개발에 참여를 해서 연간 전기차 126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흑연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마엔겐 광산의 소유사인 이 호주계 광산 회사인 블랙록 마이닝과 4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로써 포스코 그룹은 BRM 지분 19.9%를 보유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천연 흑연 수입량은 약 5만 톤이었는데요. 자, 이 가운데 중국의 의존도는 무려 97%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계약으로 중국의 비중을 줄일 수 있게 되면서 향후 미국의 IRA법과 유럽의 CRMA법에 대응을 하고 글로벌 경쟁력까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에코프로에 이어서 포스코 그룹까지 가장 기초 소재인 광물에서의 시장 공급 안정성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걸 보니까 지금은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앞으로 전기차 시대로의 이 전환과 그에 따른 배터리, 2차전지 소재의 수요 증가를 예측하고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